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이 살펴볼 텐데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그래도 30대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공포 탐욕 지수가 이틀 만에 10대로 내려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구간을 넘어서 극심한 공포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틀 사이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진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 이후부터 내일의 코인 시간까지 그 안에서도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61K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1시간 만에 63K를 회복하는 모습들 지금 시장 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확실하게 스탠스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 1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향후 며칠 동안의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두려운 구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의 자금 흐름 어떻게 변화했는지 ETF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언제 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막대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12거래일 연속해서 ETF를 통해 기관들의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주간 단위의 ETF 흐름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3주 연속, 4주 연속으로까지 계속해서 순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거밖에 이번 주는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 이틀 동안에만 이미 10억 달러가 넘는 기관들의 자금이 유출되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멎어야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죠. 여기에서 이 폭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까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와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거래소 순 입출금량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막대가 위로 향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이거는 그만큼 거래소로 지금 비트코인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온다는 건 매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물량을 거래소로 가져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만큼씩 지금 물량들이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더 커진다, 많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12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로 지금 입금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들이 거래소로 들어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밑으로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ETF의 자금은 순유입세로 돌아서는 거, 그리고 거래소로는 순출금이 일어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말아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온체인 데이터들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꼭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1시간 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 1.8%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1시간 전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움직인다는 건 역시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63,400달러대에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도 1% 넘게 오르면서 1,78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XRP 2.5%, 솔라나도 2.7%. 일단 메이저 코인들은 1시간 전 대비해서 확실히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트단에서도 조금 눌려 있었던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죠. 스텔라 루멘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 8% 넘게 오르면서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낙폭을 확실하게 만회하고 있는 움직임까지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장 분위기가 이 오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낙관론을 가져갈 수는 없다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어디에 경계심을 가져봐야 될지 전문가님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공포에 휩싸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이 주요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눠봤었는데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관심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이와 관련된 얘기 그 이전보다도 더 면밀하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일단 당연스럽게 비트코인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까지만 해도 조금 무서웠어요. 갑자기 6만 1,000까지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이 속도는 너무 빠른데 싶었는데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이 자리는 그러면 잘 지켜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속다는 금물일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6만 1,000까지 도달을 했다가 지금 약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통 이렇게 주요 지지 구간에서는 한 이 정도의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반등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쵸. 보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할 때 71K가 무너지게 되면 좀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패닉셀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66K 부근에서 현물을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65K 혹은 70K 부근에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우리가 본절이 오게 되면 보통 본절 컷을 많이 하잖아요. 손절을 하게 되면서 패닉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상승하는 속도에 비해서 하락하는 속도는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봉 마감이 음봉으로 마감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안 좋게 작용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한 58K 정도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뭐 이전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뻔한 자리는 절대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릴 거면 지금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시 재차 60K를 리테스트 하러 온다면 저는 최대 하락 범위를 42K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누구나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일단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건 일단 61K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려면 지금처럼 속도를 가져가면서 조금은 빠르게 그것도 강력하게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감 그리고 힘이 붙지 않는다면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만약에 이제 60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모두가 생각하는 앞자리 5를 넘어서 앞자리 4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도 가격적인 라인들 짚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을 향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ETF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이 기관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요. 이제는 기관뿐만 아니라 모두의 손을 조금 떠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조금 멎어야지만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쉽게 안 끝나거든요. 네.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들고 그쵸. 아 이제 진짜 코인 망했나?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재차 상승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조금 지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61K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할 거였으면 이 자리를 저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어느 정도 좀 진짜 반등 혹은 상승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와 이대로 진짜 코인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블록체인이 멈추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물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언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맞아요. 아마 다시 손실률이 마이너스 70% 가까이 돌아오셨을 거예요. 예, 그럼 이럴 때 그냥 뭐 기다려야겠다 혹은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정말 우리가 상승장이 왔을 때 우리가 솔직히 본전 올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수익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수요는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그렇고 여태까지 조금 탄탄한 버팀목이 되어줬었던 스트래티지마저도 약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빠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더 신나게 빠져버려라. 나중에 내가 물량을 엄청 더 태우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또 기회를 잘 안 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빠지다 보면 우리가 막 83K 정도 갔을 때는 와 이제 진짜 상승장인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빠질 때는 또 무섭잖아요. 뭔가 들어가긴 무섭고 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58K나 57K 혹은 뻔한 자리는 그렇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최대 하락 범위를 4자를 충분히 봐야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차분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싸리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네.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섣불리 뭔가 우리가 지금이 기회인가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시장을 살펴보고 지켜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죠. 예측을 섣부르게 했다가는 그거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더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일어나 있고는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번에는 정말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추세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지, 조금은 매도세가 멎었는지,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 전략들을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런 거 참 세우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드시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살펴주고 있으십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이 국내 안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수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 김프라고도 하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지금은 이마저도 굉장히 많이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프가 마이너스 4%. 이 정도면 역프라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역프인데요. 예, 우리가 마이너스 4%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매수 심리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해외보다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유출 그리고 또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거나 매도 압력이 현재 강한 상황이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코스피가 올라서 뭐 이제 자금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향도 그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신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단기 바닥 신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프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5% 이하 같은 경우에 강한 공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매수 심리가 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뭐 비트코인 일봉만 봐도 그냥 폭포수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반등의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한다든지 혹은 앞으로 조금 우리가 추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금치 프리미엄을 두고서 약간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국내 거래소 안에서의 코인 가격에서 글로벌 거래소의 가격을 뺀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프가 조금 커질 때마다 이때는 오히려 단기 저점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섣부르게 예측을 했다가는 조금 손실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와주는지 또 향후에 몇 시간 정도라도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의 반등 기미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오늘의 코인에서는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는 이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24시간 동안 흘러가기 때문에 가격 갭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 갭이 주말 사이에 발생을 하면 이 갭을 채우러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도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CME 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신 같은 거였는데 아, 그래요? 이 CME 갭이 실제로 채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뭐 유동성을 확보하러 이제 청산을 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네. 비슷한 약간 미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8년간 통하던 이제 CME 갭 전략이 이제 역사 속으로 좀 사라졌다. 우리가 CME 갭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갭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이 갭을 채우려고 다시 그 가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원래 보통 70%에서 90% 정도는 이 갭이 메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선물이 24시간 거래로 전환이 되면서 이 갭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이 갭을 채우러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보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말 지표들을 활용한 기술적인 접근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뭔가 큰 영향이 생긴다 이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의 하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안정성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경제 지표 일정이 남아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또 주요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항상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지표 발표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이제 생기고 변동성 때문에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다든지 그쵸. 혹은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금요일 9시 반에 우리 실업률과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5월 데이터고요. 이번 발표 예상치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3만 명이고 실업률은 4.3% 유지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라고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 적당히 둔화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 비트코인 상승에 가장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이제 초기에는 비트코인 급락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발표 직후에는 위험 자산 전반에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비농업 고용 지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젯밤에 ADP 민간 고용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민간 고용에서 오히려 조금 견조한 고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또 금리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한 차례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연준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조금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ADP는 그래도 이 민간 기업에서 발표를 하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요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까지 ADP 민간 고용과 조금 흡사하게 나오는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내용들부터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과 같이 섹터별로 하나씩 어떤 게 있는지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잠잠하다가 하나씩만 튀어오르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게임 한번 만나보자고요. 예, 오늘은 게임 섹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오늘 이 코너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섹터가 다 떨어졌나요?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재미난 코너로 가지고 올 거고 일단은 오늘 마지막 게임 섹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아이템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토큰 등의 자산을 사용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섹터의 구조를 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게임 플랫폼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을 제작하는 생태계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컨텐츠 실제 게임 프로젝트고요. 세 번째는 NFT 및 아이템 거래 게임 내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알려고 이제 방송 보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게임에는 그럼 게임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21년 게임 섹터는 NFT 열풍 그리고 메타버스 열풍이 터지면서 그쵸. 게임 관련 이제 우리가 수백 배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시 인피니티나 샌드박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게임 섹터는 이제 우리가 NFT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갈라가 이제 대표 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에서 시장의 관심도는 대체로 비트코인에서 AI에서 RWA에서 디핀에서 밈코인에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게임이 이제 조금 가장 좀 소외받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순환매 흐름이 나올 때 가장 높은 탄력을 기대하는 전략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순환매가 이제 돌아올 때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에 가까운 게 게임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과 게임 섹터와 관련돼서 어떤 코인들이 속해 있는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게임을 달고 있는 관련된 코인이 한 번씩은 튀어오르던데요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게임 섹터 안에서의 뭔가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섹터에 또 발을 걸치고 있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관심을 받아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임 섹터까지 이렇게 우리 시장 안에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시장도 주식 시장과 굉장히 흡사해지는 경향이 있죠. 섹터별로도 움직이고 그 안에서의 호재를 통해서 움직임,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섹터에 대한 공부도 해놓으신다면 어떤 코인들이 요즘의 대세인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트코인 서울 2026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사들의 강연 주제를 보면요. 거의 대다수가 AI 아니면 RWA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대세가 이 두 가지의 섹터로 몰려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관련된 코인들의 추이까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또 다른 코너죠. 이번 주 급등락 코인 탑3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코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 코인도 예전에 한번 봤었던 코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파이버스라는 코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I 그리고 웹3로 이루어진 코인인데 일단 이틀 동안 7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안에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자기 혼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업비트 상장 효과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AI 테마의 수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전망을 보면 일단 상장 프리미엄이 소멸되게 되면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AI 에이전트 생태계 성장 시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되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실제 결제 사용량 그리고 파트너십 확대 여부가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AI 내리티브가 지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큰 락업 해제 일정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뭔가 물론 AI 섹터긴 하지만 뭔가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현재 저는 이제 뭐 우리가 히든 코인이나 혹은 지금 단기적으로 진입할 코인을 찾는다면 일단 AI 혹은 RWA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섹터들 중에서도 차트를 보고 충분히 재진입을 해볼 만한 코인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도 조금 눈여겨보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또 시장의 대세인 AI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동안 73%가 올랐죠. 비트코인은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 나타났던 그 이틀인데 확실히 이만큼 시장 안에서의 관심이 AI로 쏠리고 있다는 게 파이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급등 코인을 살펴보면요. AI를 하나 만나봤더니 역시나 또 다른 거는 RWA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루멘 이것도 뭐 다음에 또 갈까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대답을 해주실까요? 일단 우리 스텔라루멘이 4일 동안에 102% 그러니까요.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입하기에는 조금 매도세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다시 재진입을 한다면 한 280원 정도로 다시 내려왔을 때 진입을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DTCC 파트너십 기대감 때문에, 즉 호재 때문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보통 소멸하게 되면 다시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재진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전망을 보면 비트코인 변동성인 영향이 얘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락의 눌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급등한 코인들은 항상 차익 실현 때문에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충분한 눌림이 나왔을 때 재차 진입을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일단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 자금 그리고 토큰화 시장 확대 시 재평가가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스텔라룸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내다보기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급하게 올라와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눌림이 더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RWA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XRP와 연결이 되면서 결제와도 또 호재성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스텔라 루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한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 실리는 코인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추이만 조금 살펴보시면 기회가 다시 올 법한 코인이니까요. 관련해서 향후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급등 코인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급락 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 코인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회를 잡아볼까라고도 하시는데 이 코인은 어떨까요? 일단 뒷북이라는 코인인데요. 네. 일단 20일 동안에 50% 정도 하락을 반토막이 했습니다. 났네요. 예, 맞습니다. 얘는 디파이 섹터인데 일단 우리가 뭐 왜 급락했나를 보면 일단 수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큰 락업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차트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기미가 현재로서는 뭐 반등은 할 수 있어도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뒷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저는 그냥 하락을 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주요 지지공원들이 그냥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단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의 가격 흐름에 높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위가 오르면 얘도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중장기 전망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유통량 비중이 낮은 편이고 향후 토큰 공급이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급락 코인으로 뒷북을 만나봤는데요.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게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뒷북이야말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코인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 생태계의 또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는 코인인데 이 수의 메인넷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단되는,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의와 관련된 코인이라면 이런 점에도 주목을 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경계감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코인 너무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관심 코인으로 일단 넣어두시고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 코인 탑3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 통해서 간략하게 가격적인 전망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그래도 64K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디로 열어두실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 또 1K 정도가 상승을 했죠. 이 변동성이 이게 맞는 건가요? 와, 요새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61.5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64.4, 64.5, 3K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꼬리를 달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까 지영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많이 내려서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전 60K 때도 보면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한 경우가 많았죠. 네. 이때 보면 우리가 거의 12K가 와. 한 번에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추세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위에 68K가 주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8K를 돌파를 하는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상승 추세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재차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60K가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68K 그리고 위에 좀 저항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는 재차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고 최대 하락 범위는 42K에서 54K 아하.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일주일 안에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횡보를 하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2달 전에 방송을 할 때 이제 월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쉽게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정말 지겨울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할 매수로 솔직히 진행을 해볼 만하다라고 오.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분할 매수로 우리가 비중 10%씩 해서 뭐 42K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의 목적으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물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단가가 우리 XRP로만 생각을 해도 3,000원대 네. 혹은 4,000원대가 많거든요. 비트코인도 뭐 1억 5천, 1억 6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지금 가만히 넋놓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를 빠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물 떠놓고 기도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운용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 잘 챙겨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61K까지 내려갔었는데 거의 1시간, 2시간 만에 64K 위로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68K까지 뚫어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다시 또 그 밑으로 오히려 앞자리 4까지 열어두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경고의 목소리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양방향으로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이 대응 전략들 펼쳐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일희일비하게 되고 이 멘탈 잡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라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보방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다 챙겨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께 교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이 항상 점점 교육할 소재가 고갈돼 간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늘 새로운 것들 잘 가져와주고 있으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도 뭐 소재가 고갈된다고는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교육 방송을 하면 별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참고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항상 주요 지표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요 지표는 가격의 적정선을 알려주는 VWAP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거래된 총 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을 더 중요하게 반영한 평균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VWAP 지표는 일정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거래된 가격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지표인데요. 일단 얘는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진짜 평균 매매 가격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의 기준선이 되고 우리가 보통 단타 스윙 기준 중심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VWAP 활용 전략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VWAP 위라면 상승 우위고요. 밑이라면 하락 우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활용인데 지금 보시면 이 VWAP 선이 이렇게 이게 어제 차트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우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하락 우위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회귀 전략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가격이 이 VWAP에서 멀어지면 다시 이 근처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이 위로 많이 멀어지게 되면 매도 타이밍이다. 즉 과열이 상승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VWAP 아래로 많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다.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VWAP를 우리가 돌파하게 되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통 활용이 되고요. 가격이 VWAP를 이탈하게 되면 약세 신호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기간 기준선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기간 같은 경우는 이 VWAP 기준으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VWAP 아래에서 매수를 하죠. 할인 구간이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보통 이 VWAP 위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티지가 이거 보고 매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 VWAP는 거래량까지 반영한 시장의 진짜 평균 가격이고요. 그리고 기관과 단타 트레이더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핵심 기준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뭐 충분히 조금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 매매 기준선이고 그리고 단타에서의 정확도가 높아요. 그리고 추세, 평균 가격을 동시에 판단이 가능하고 우리가 변동성 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다. 자, 단점은 횡보장에서는 신호가 조금 곤란하고 고점, 저점이 예측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활용 팁을 보면 15분봉 혹은 1시간봉 단타에서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RSI 그리고 VWAP 조합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이평선과 함께 사용하면 정확도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 이 트레이딩뷰 지표 검색에서 VWAP 검색한 다음에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을 설정하시면 우리의 VWAP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비트코인 월봉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었고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 우리가 월봉만 지켜보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60K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이전처럼 진행을 할지 혹은 지금 밑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지금 밑꼬리 달린 구간이 42K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 기관급들은 월봉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월봉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조금 더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일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하락 추세 선을 돌파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 빗각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이평선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물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보유자들은 분할 매수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그래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2천만 원씩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하면 우리가 블록체인은 멈출 일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이 왔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 봐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냥 보기 싫다고 안 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안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막 우리가 지금 61K 정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조금 아쉬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조금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수라는 것도 무조건 42K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올지 안 올지는 솔직히 모르는 분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신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하락에 무게를 두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42K가 온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61K에서 오른다 라고 예측은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봤을 때 1750원이었는데 조금 반등을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175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주요 지지 구간이 이전 저점이 1650원이었죠. 그럼 리플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더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현물 보유자, 신규 현물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진입을 해볼만 하겠죠. 우리가 뭐 이전에 리플 4,00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 뭐 1,4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만 해도 심장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4,000원 다시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분할 매수로 해볼만 하다, 지금부터라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런 공포감에 매수를 하는 거는 투자의 목적으로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지표 하나를 또 배워봤고요. 메이저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 그리고 XRP의 가격적인 전망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접근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죠. 지금이 진짜 뒤돌아놓고 나면은 바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물량을 조금 더 태울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메이저 코인들은 그렇다 치고 알트단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궁금해하실 텐데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히든코인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같이 무너졌을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일단 지난주 히든코인은 랜더 토큰이라는 코인이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단순히 우리가 급등을 해서 가지고 온 코인 아닙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아서 가지고 온 코인이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재차 진입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작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가지고 온 그대로 가지고 왔고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서 어느 정도 투자의 목적으로 조금 길게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가지고 온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현재 바닥을 다지고 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2평을 돌파하면 보통 상승 우위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빗각 거는 부분에서 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는 형태인데, 지금 얘를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주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게 돼도 항상 눌림이라는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눌림에서 진입을 했을 때 추가적인 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연속 양봉임에도 과열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도 얘는 괜찮은 코인이라서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지난 히든코인도 아직까지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지켜왔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눌림목에서 공략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세한 타이밍 그리고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